을 가진 사람과 이용만 하는 사람 사이의 빈부격차는 극단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잠깐만 영상 좀 조정하겠습니다. 플랫폼을 개인들이 나누어 가질 수는 없을까? 플랫폼의 개인화. 이러한 고민에서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는 시작되었습니다. 전체인 듯 하나이며 하나인 듯 전체인 초유기체. 새로운 패러다임.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 애터미는 가능합니다. 절대 품질, 절대 가격으로 기존 포털 플랫폼과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직접 판매 기업. GS 전략, 교육 시스템, 글로벌 원마켓, 마그네틱 보드 시스템과 함께 선순환으로 무한 확장합니다.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는 경쟁력 있는 제품을 기반으로 성장되고 확장해 나갑니다.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은 1,500만 회원이 수많은 유통 가운데 애터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이유입니다. 이는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가 성장하고 더 많은 회원들이 애터미를 선택하게 되는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핵심 가치입니다.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애터미는 GS 전략으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에 부합하는 제품을 전 세계에서 수급해 제공합니다. GS 전략을 통해 국가별로 나뉘어 있는 각각의 시장들은 애터미의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 아래 하나의 시장으로 통일됩니다. 애터미는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 오너를 위한 교육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최첨단 중개 시스템과 비즈니스와 문화를 융합한 E&M, 증강현실을 통한 제품 체험, 가상 투어 등의 XR은 전 세계 애터미 회원들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소통하며 성공을 나눌 수 있는 애터미만의 교육 지원 시스템입니다. 애터미 회원의 네트워크는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에 그대로 옮겨져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퍼스널 플랫폼이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보상은 국적이나 인종, 성별, 나이 등에 따라 차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국적과 인종의 사람들이 서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활동할 수 있습니다. 애터미의 보상 시스템은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 오너가 플랫폼을 떠나지 않게 하는 강력한 마그네틱 보드의 역할을 합니다. 좋은 제품을 사용하며 생기는 이익과 보상 시스템으로 인한 금전적 이익으로 소비자는 마치 마그네틱 보드에 붙어있는 자석처럼 애터미의 고객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퍼스널 플랫폼은 애터미 회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개인용 플랫폼입니다. 이제 비회원 구매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연결된 회원과 소비자가 많아질수록 개인의 퍼스널 플랫폼의 가치는 더욱 상승합니다. 통섭과 AI, 빅데이터 기술, 그리고 애터미가 자체 획득한 특허 2종을 통해 기술적으로 실현될 것입니다.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는 애터미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제품 제안 및 구매 대행이 가능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소비자를 만나고 제품을 소개하며 퍼스널 플랫폼에 참여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제품 홍보, 재구매 시기 알림, 다른 제품 제안하기 등의 판매 촉진 활동을 자동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퍼스널 플랫폼은 국경이 없다는 점에서 글로벌 애터미의 글로벌 원마켓 정책과 부합하여 퍼스널 플랫폼 오너들에게 77억 인류를 향한 무한한 시장을 선사합니다.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는 자본과 기술 없이 회원이 개인 플랫폼을 소유하고
이를 통해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퍼스널 플랫폼은 애터미 회원이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며 애터미가 제공하는 기본 플랫폼에 회원 자신의 노하우 및 콘텐츠를 더하여 개인화시킴으로써 쉽게 플랫폼 비즈니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애터미 회원은 스스로 자신의 플랫폼을 통해 인터넷 쇼핑몰 형태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각종 SNS를 통해 홍보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플랫폼은 개인의 콘텐츠 제작 능력이 우수해야 하고 이에 따른 팔로워 수에 따라 플랫폼의 힘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퍼스널 플랫폼은 개인의 팔로워 수가 아닌 내가 보유하고 있는 그룹의 팔로워에 기반하여 성장하며 무한 확장합니다.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는 유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이제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 여러분은 새로운 유통 시스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어떻습니까? 상당히 네. 좀 제가 이거 보고 굉장히 사실은 네. 가슴이 뛰었거든요. 왜냐하면 네. 개인적인 플랫폼을 가진다는 건 참 대단한 일인데, 제가 이 플랫폼이라는 이제 단어가 많이 나올 때마다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면 일반적인 전부 다 일반적인 네트워크 회사도 자기네도 이제 플랫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럼 과연 애터미가 어떤 거가 달라야 할 것인가. 걔는 그런 거기에 대한 이제 답을 제가 못 찾았었는데, 이 애터미 APPB, 애터미 플랫폼,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박한규 회장님의 이제 얘기를 듣고, 역시 참 회사는 잘 골랐다. 너무 잘 골랐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잠깐 요거를 이제 오늘 PPT 자료는 2020년도에 이제 애터미의 어떤 결과치,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리뷰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나왔던 이제 APP 비즈니스, 그러니까 앱 B에 대해서 좀 제가 이제 쭉 따놨으니까 그걸 한번 자세히 보면서 서로 이제 상의를 해보면, 아직까지는 확 드러나지는 않았으니까는 어느 게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는데 대강 어림잡아 짐작은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조금 남으면 저희 팀한테 이제 저거를 물어봤었어요. AR, MR, XR 그런 거 개념이 좀 있겠냐 그랬더니 뭔 말인지를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료를 조금 준비했는데 만약에 시간이 있으면 그거까지 하고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PPT 들어가겠습니다. 자,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예. 지금 왜 애터미 2021이라고 제목을 달았냐면 APP를 이제 회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앞으로 올 봄 정도에 이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앞으로 애터미의 마케팅 전략이 될 것이다. 전략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APP가 이렇게 되는데 마케팅 전략이 아니라 이 모든 거가 다 될 것 같아요. 애터미 사업에. 그래서 요 제목을 애터미 2021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우선 작년 애터미의 어떤 결과치를 한번 쭉 훑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작년 2020년도 매출 현황이 1조 9천억입니다. 1조 9천억인데 지금 여기 밑에 써 있죠. 그러니까 2019년대는 1조 5천억. 그 글로벌 매출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작년 2020년대 거의 1조 9천억, 지금 이제 1조 8천억 정도 말씀하시는데 그때 당시 1조 9천억이라고 했습니다. 요거를 갖다 쭉 계속 이제 그래프를 본다면은 요걸 이제 국내 업계 2019년도 공정위에 이제 나온 것인데 2019년도 5월 30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국내도 역시 애터미 2위. 그때는 1조 이제 800억을 했죠. 애터미 2위가 됐고요. 올해는 아마 애터미가 아메이를 따라잡지 않을까 그런 그런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제 온라인화가 되면서 진짜 사람들이
이 정보가 이제 전부 다 어디 나가다 정보가 풍부하니까는 무전처럼 비싼 거는 잘 안 팔리겠죠. 그래서 아마 다른 네트워크 업체들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성장을 갖다가 아까 이 전번 거는 아메이라든가 뉴스킨 이제 뭐 허벌라이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비교를 했다면은 지금 거는 우리 자체 250억 2009년도 250억으로 시작을 해서 2019년도 1조 800억. 그러니까 국내 저만 본다면 매출이 한 43.2배 성장했고 글로벌 매출을 본다면 약 60배를 성장한 회사입니다. 근 10년 만에 이렇게 성장을 했다는 거는 충분하게 이제 남들이 얘기하는 유니콘 기업에 들어갈 만하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2009년 매출 255로 시작해서 2019년 1조 800억. 글로벌 통화 매출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조 5천억이 됐고요. 2019년도. 그 해외 매출이 2020년도는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로 40%가 성장했는데 요거는 중국을 제외한 증가율입니다. 뭐냐면은 중국까지 포함을 한다면은 거의 96%, 거의 100%를 성장했다고 보여져요. 그 중국의 요 전번 차트에서 말한 그 금액 매출액하고 요 퍼센테이지로 보면 중국의 거의 이제 매출량을 대강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애터미 회원수. 회원수는 2019년도 700만이었었는데 해외 350만, 국내 뭐 350만 정도 얘기해서 700만이었었는데 2020년도에 인도가 들어오고 인도가 이제 11월 11일 날 오픈했죠. 그다음에 중국이 4월 달부터 등록하기 시작해서 7월 10일 날 이제 쇼핑몰을 오픈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2020년 그때 초반 당시 1,400만인데 현재 1,500만, 추산 1,500만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중국이 현재 스타마스터급이 한 11명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총장, 로얄 마스터급이 6분 나왔다고 해요. 근데 거기 이제 중국 쪽을 갖다 이제 한국 분들이 이렇게 방송하는 게 있는데, 지금 7월 10일 날, 쇼핑몰을 오픈을 해갖고, 현재, 제가 지금 얘기한 명수는 11월 기준입니다. 11월 기준. 근데 이제 현재 이제 10일, 총장이 나온 건 이제 이번 기준인데, 2월 달까지 해서 총장이 나오셨다면은, 매달 그냥 쉬지 않고 계속 승급한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판매사 2개월 유지하고 팀장 2개월 유지하고 국장 3개월 유지하고 본부장 3개월 유지하고 총장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 2월 달에 총장 가신 분들은 쉬지 않고 그냥 계속 승급했다는 얘기죠. 중국이 그래서 올해부터 조금씩 이제 풀어놓기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아마 많은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임페리얼까지 한 3년 정도를 봤었는데 1년이나 1년 반에도 가능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 승급 혹은 리더스 클럽의 입성 현황을 보면 신규 승급자가 28,598명이고요. 신규 리더스 클럽 입성자가 리더스 클럽의 리더스, 로얄 리더스, 크라운 리더스 클럽 전부 다 합산해서 172분이 이제 172코드가 신규로 입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판매사, 세일즈 마스터가 오토 판매사가 4,798명, 그래서 573명이 이제 새롭게 이제 되신 거고요. 전체적으로 나라는 17개국, 국내 포함 17개국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미국 기준에서 17개국이 오픈이 됐고요. 지금 계속 이제 확장 중이죠. 확장 중이고, 올해는 계획이, 뉴질랜드, 터키, 영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이제, 6나라를 계획하고 있는데, 아마 뉴질랜드가 조금 일찍 열리고, 그 다음에 터키가 4월 정도를 됐고, 예정이고 이제 영국도 전반기에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모두 아시다시피, 이제 글로벌 가입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뭐 42개국이냐 왔다 그러는데 조금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픈 예상국가 저 터키라든가 뉴질랜드 외에 49개국이 글로벌 애터미 멤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많이 되고 있죠. 요거를 보면은 아마 애터미가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100년 기업이고 이제 5년 안에 30개국 이상을 갖다 오픈한다 그랬는데 그 이상으로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대단한 업체고 대단한 CEO를 우리는 이제 같이 그 배에 탄 겁니다. 작년에는 이제 2020년 그 수상 실적을 보면 57회 무역일 날에 브랜드탑을 수상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로 우리나라 이제 코리아 제품을 많이 알려준다 그래갖고 이제 브랜드탑을 수상했는데 참 탑이 참 귀한 건데 저는 이제 평생을 갖다가 거의 제조를 해서 이제 수출하는 일을 했었는데 사실 100만 번, 200만 번, 뭐 300만 번 수출하는 게 이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수출탑을 타고 그런다는 게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브랜드 탑을 수상한 그 종목도 생필품. 우리가 이런 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이제 여담이지만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써서 중공업을 발전시켰어요. 대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공업을 많이 발전시켰고 그래서 그 드라이브 정책 때문에 중공업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허브바텀에서 조선업도 조선 강국이 됐고 자동차 산업도 그랬고 건설도 그렇고 굉장히 큰데 실제로 이런 이제 샴푸니 화장품이니 뭐 이런 저 어떤 비누, 그 폼크렌징이니 이런 일상용품 그런 거 갖고 이런 그 수출을 갖다가 뭐 6억 불 누적 수출 6억 불, 뭐 1억 불 그렇게 한다는 거는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진짜 잘하는 겁니다. 근데 그 수출을 하시는 그 주체도 전부 다 대한민국의 모든 건달도 무서워하는 그 아줌마 세력이 좀 크게 그렇게 수출하는 거 보면은 저는 그런 거 보고 사실 애터미를 갖다 다시 한번 이제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많이 가졌습니다. 제가 이제 젊었을 때 그 수출 전선에서 일할 때는 적어도 제 아이템은 전 세계에서 내가 1등을 해야 되겠다. 적어도 수출하는 거는 그 물건 품질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애터미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이 참 이런 생활 필수품으로 브랜드 탑까지 타고 또 1억 불 탑 타고 그러는 거 보면은 정말 대단하게 한다. 이건 진짜 이건 진짜 기적 같은 일입니다. 사실 하는 사람들이 본다면요. 그래서 이 브랜드 탑을 저도 브랜드 탑이라는 건 처음 봤습니다. 수상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청남도 그 지역에서 이제 수출 유공자 그 시상식 그 상을 받았습니다. 아마 공주로 애터미가 내려가는 바람에 아마 상당히 공주가 많이 클 것 같습니다. 현재도 많이 크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더 기쁜 소식은 외국에서 또 상을 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만에서 그 총종상 받은 이후로 그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앞서가는 100대 기업이라는 그런 타이틀 아래 이제 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참 제가 그 매번 놀라는 거가 저희가 이 중국을 오픈했을 때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거기 이제 뛰어들어서 뭐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그랬는데 왜 경수사로 여느냐, 왜 네트워크가 아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중국이라는 그 나라에 하루에 품목도 제한해서 이렇게 그 물건도 구입하게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 봉사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기부도 많이 하고 저희들이 아는 건 이제 저쪽 내몽고 지방에 이제 사막 초지와 그거를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그 7월 10일 날 이렇게 오픈해서 하면서도 이런 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얘네들 말이 좀 표현이 그렇죠. 전국 품질 신용 보장 제품. 그다음에 전국 품질 성실 선진기업. 전국 품질 신용 우수기업. 어떤 사람들은 가끔 이제 정확하게 중국을 이렇게 파악하지 않는 사람들, 아이, 그거 뭐 중국 웬만하면 다 상 받지 뭐. 그죠?
가서 좀 저희 말로 관시가 좀 좁은 받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외려 중국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로 그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인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굉장히 좀 성실하신 분들이 많아요. 간혹가다 이제 중간중간에 큰 저기가 있어서 그렇지 굉장히 잘합니다. 잘하는데 이렇게 상을 받을 정도로 한다는 거는 진짜 박한길 회장님 그때 당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뛰어난 게 아니라 거기 하는 일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 같다. 그래서 상을 받는 거라고 겸손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위에 리더가 좋아야지 밑에 이제 스텝도 좋아지겠죠. 그래서 참 겸손하시고 참 영리하다. 네, 영리하다. 이제 그런 표현을 자주 하시는데 진짜 영리한 그런 이제 오너 같습니다. 그래서 또 더군다나 이건 대단한 상을 또 하나 받으셨어요. 뭐냐면 중국 이런 업종, 같은 부류의 업종 10대 영향력 있는 인물, 박한길 회장. 그렇게 해서 이 상을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 하나 중에 이제 그런 친구가 하나 있어요. 중국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그거는 못해. 그건 안 좋은 거야. 내가 거기서 잘못해갖고 이거 불미스러운 일, 난 거기서 못 사니까 그건 도와주지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냥 순순하게 오케이를 했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애텀이라는 것. 한국 사람들도 많이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데 오해하고. 중국도 내내 이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은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중국 업종 10대 영향력 있는 인물 이런 상까지 받았으니 언제 한번 제가 이제 이런 이제 자료를 갖고 그 친구를 한번 볼라 그래요. 자, 이러이러한 사람 좀 도와다오. 그것도 여기 그 신문사런데 매스컴 보면 다 크잖아요. 경제일보사, 인민일보사, 중국 중소기업협회 신용공작위원회, 중국관리과학연구원 업종발전연구소.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자, 이런 상도 받으셨고요. 작년에 이제 전 세계 직접 판매 협회 거기서 이제 그 1억 불 이상 10억 불이 10억 불이네. 아니 10억 원, 10억 위안, 10억 원, 10억 원이죠. 100만, 1000만 원, 10억. 그렇죠. 그거 그 업체들 그 순위를 매겼는데 그 중에서 이제 11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19위인가 20위인가 했었죠. 아마 19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이걸 보고 왜 놀랐냐면요. 사실 그 여기 보면은 전부 다 이제 큰 이름 있는 회사들이에요. 아메이, 허벌라이프.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아메이, 허벌라이프. 그다음에 에이번 이런 뭐 볼버그는 이건 이제 독일 회사고 내추럴 뭐 코에이 이 코에이 있잖아요. 웅진 코에이, 뉴스킨, 터퍼웨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쟁쟁한 업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성하자마자 20위 내로 들고 1년이 지나서 또 11위로 됐어요. 더욱 놀라운 거는 여기 보면 아까 얘기한 코웨이가 6위예요. 사우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 6위인데 여기 그 회장님이 아마 카운슬위원은 못 되셨죠? 금액이 좀 많고 그래도 전혀 우리나라에서 이런 진짜 백인 좀 선진국이라고 소위 하는 그런 나라에서 이런 하는 그 직접 판매 협회 거기서 고문된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이제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한국에서는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데 어디 가면 한국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도 조그만 나라. 요새는 이제 그 한류라는 게 많이 알려져서 이제 많이 아는데 전에는 뭐 몰라요. 근데 이 지금 한류 바람을 타고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되는 거 보면은 전 애터미가 앞으로 여러 가지 징조를 볼 때도 진짜 100년 기업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거 11위로 입성했을 뿐만 아니라 성장률이 굉장히 빠른 기업, 성장 높은 기업 이제 탑10을 또 뽑았어요. 거기에 지금 9위로 애터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경 13.9% 성장했다 이거죠. 여기 보면 이제 우리 뭐 전 세계 이거가 전 세계 직접 판매협회에서 협회끼리 이렇게 경쟁을 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에서 1등도 아니고 뭐 우리나라에서 1등도 아니고 아시아도 아니고 전 세계. 우리가 이 하는 일이 진짜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저희가 그 자부심도 갖고 거기에 따른 이제 확신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이 전 세계에서 큰 업적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1억 달러 이상, 그러니까 한 해 성장을 하는데 1억 달러 이상 성장 기업에 또 속해 있어요. 거기서 3위. 그 3위로 이제 돼 있죠. 이게 참 대단한 회사를 이제 다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대단한 회사랑 동업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리고 또 기쁜 소식이 또 있죠. 이 앱솔루트. 앱솔루트가 전부 다가 이제 장영희상을 받았습니다. 이 장영희상 제가 이제 처음 애터미를 들어오니까 에센스 기초 일종의 에센스를 장영희상을 받았다고 그때 이제 14,800원. 그거가 근데 똑같은 거가 장영희상 받은 국내 제품이 15만 원이었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앱솔루트 같은 경우는 진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이 아시다시피 랑코미니 무슨 시슬리니 라프렐이 그런 거 쓰시는 분한테 저 제대로 얘기합니다. 제가 이거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애터미에서 만든 화장품 기술을 쭉 들어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저런 기술을 만드는 저 프랑스 그런데 화장품보다 좋겠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제 가슴을 설레게 했던 게 은재가 석세스 세미나 때 박한규 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당시 항상 이제 그 전봇대 올라가는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봇대 그렇게 올라갔다 그리고 내가 이제 씨름을 해가지고 무지하게 큰 애를 갖다가 이제 내다 꺼놨다. 우리가 이 화장품을 일단 했으면 저 화장품의 본토인 프랑스 거기 가서 좀 이겨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랬는데 많은 박수를 받아주셨는데 그때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좀 옛날 생각이 좀 났었어요. 근데 가슴이 설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그쪽 유럽 쪽은 거의 다 메이크업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 이제 화장품을 많이 쓰는데 색조 화장 많이 쓰죠. 그러니까 피부를 커버하는 색조 화장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외국 분이 한 분이 얘기하는데 제가 가끔 우리 팀한테도 얘기하는데 영화 배우들도요 화장지는 외국 분들은 모른답니다. 거의. 그거 이제 했던 이제 메이크업 담당하시는 분은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부 다 화장으로 이제 만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당시 이제 그분한테 이 앱솔루트를 사실 추천을 했었는데 이렇게 달라보면 좋은데 걔네들은 안 써요. 그래서 왜 안 씁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싼 건 안 씁니다. 얼마짜리 씁니까? 그랬더니 샤넬을 쓴대요. 샤넬이 얼마 합니까? 그랬더니 토너 하나가 8,000불. 그러니까 거의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800만 원 정도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거보다는 우리 거가 훨씬 낫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드는 기술은 거기서 거기 제일 기본적인 게 있거든요. 기술이 어떻게 더 이상 뛰어나지 않은 그런 가능성이 없는데 저희가 만드는 기술은 굉장히 뛰어나요. 아무도 모방하지 못하는 굉장히 뛰어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상품에 대한 그런 이제 선호도라든가 그런 보면은 그거 나오죠. 우리 회사에서 제일 1위가 뭐냐면 해머임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식품 팔린 거가 1755, 1800억. 2018년도, 2019년도짜리 겁니다. 1800억이면 아까 뉴스킨, 허벌라이프인가, 거기 1년 매출이에요. 제가 이제 가끔 가도 저는 이제 네트워크 업체를 잘 몰랐었는데, 보니까는 해머임 하나 갖고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업체 하나가 생길 수 있겠더라고요. 1800억. 근데 그 하나가 생기면 이렇게 싸게는 안 팔겠죠.
그다음에 우리 애터미에서 많이 하는 게 앱솔루트입니다. 앱솔루트가 938억. 그다음에 3위가 스킨케어 시스템 더 페임. 쭉 이렇게 옆에서 쭉 나오죠. 그 페임도 595억으로 3위, 4위가 신생유산균, 5위가 치약. 이렇게 이제 근본적으로 팔리고, 해머인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그 코로나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거가 이제 6년 연속, 4년 연속부터 아마 놓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4년 연속, 5년 연속, 6년 연속. 아마 이거는 해모임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1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전 세계 이제 애터미가 있는 나라에 해모임이 들어가면 매출이 많이 뜬다고 하더라고요. 그럴만 하죠. 좀 대단한 제품이니까요. 그리고 동종업계 뷰티뷰는 매출 1위. 이 동종업계라니까 이제 저쪽 A사가 생각난다. 언젠가 그 우리 파트너 춘천을 한번 갔더니 여자분이 이렇게 이제 얼굴을 깨끗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이제 A사 거를 쓴다고 이걸 뭐 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는 저희 그 애터미 하시는 분들은 얼굴이 이렇게 보면 맑으신데 맑아요. 깨끗하고 맑아요. 근데 그 기타 제품 뭐 A사 그다음에 뭐 철모 뭐 그런 거 쓰시는 분들은 깨끗한 것 같은데 윤기는 있는데 맑은 기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저 이제 화장품 분야인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장품 참 좋구나 이제 그걸 느끼고 이번에 저 외국에 이제 샘플을 하나 보냈었는데 너무 좋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고 달라보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앱솔루트를 드렸는데 앱솔루트를 이제 순서에 안 맞게 쓰셨어요. 이것저것 쓰고 그래서 내가 이제 잠깐 이제 BDS 그러니까 약물 조달 시스템 이제 설명하면서 순서대로 한번 써보세요. 써보시고 그 이브닝 케어를 꼭 쓰십시오. 이제 그랬더니 그저께 한번 통화를 했는데 이브닝 케어 그 폼크렌즈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하더라고요. 극찬을. 그러니까 어떻게 좋습니까? 그랬더니 땡기지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대로 쓴 거죠. 그 다음에 그 화장품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화장품을 다 발라보는데 너무 가볍다 이거죠. 그리고 잘 스며들고. 근데 이제 그분은 그 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 잘 나가는 게 우리나라 해외로 그전에 달팽이하고 그 마요 크림이 많이 나갔었어요. 근데 달팽이 크림을 이제 장사를 하고 그랬던 분인데 거기 그 유럽 화장품을 또 자기가 쓰는데 그것도 괜찮대요. 근데 마침 하나가 좀 떨어져 가지고 그걸 썼는데 도저히 못 견디겠더래요. 애터미 앱솔루트를 쓰다가 그게 없어서 한번 썼더니 이 얼굴에 거죽을 이렇게 발라놓은 것 같아가지고 참 느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애터미는 안 쓴 사람은 있어도 한 번밖에 안 쓴 사람은 없다. 한번 쓰기 시작하면 다 좋고 어쨌든 그 물건이 장사를 시켜줍니다. 이제 그런 얘기 웃으면서 했는데 저는 이 제품들이 이 앱솔루트는 그때 당시에 아마 처음에 나올 때 박한길 회장님이 진짜 2, 300만 원 정도 되는 그 화장품이다. 자, 어디 예단에서 이렇게 뭐 하나 따로 보내줄 수 있는 그런 화장품 세트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런 말을 이제 CEO가 한번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이제 어떤 시비거리가 되거든요. 특히 애터미 같은 경우는 무섭게 성장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뭐 시비거리가 충분히 될 수 있죠. 근데 아무도 그렇지 않은 거를 보면은 맞는다고 봐야 되죠. 저 애플 같은 경우는 진짜 시술, 휘트블랑에 비하면 엄청 쌉니다. 진짜 쌉니다. 제가 보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또 굉장히 괜찮아하는 거는 뭐냐면 이런 증량이죠. 요거는 이제 사실 제가 너무 좋아서 이제 한번 같이 놔봤는데 애터미, 해머잉. 맨 처음에 전부 다 아시다시피 30%였다가 48%였다가 54%하다가 60%. 저 54%랑 60%그 과정에 이제 제가 이제 했었는데 제가 이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조업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그 박한길 회장이 이 케이스 이걸 줄이긴 줄여야 되는데 어디 줄일 데가 없어서 이 박스 두께를 줄였다. 아마 겉에 있을 거예요. 밑에보다도.
케이스 줄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들어가 있는 이제 카달록이 거의 A4G만 왔습니다. 지금 조금 맞죠? A5 정도 됐죠. A4G 줄여서 60%를 맞췄다.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건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맞췄다. 이제 그런 이제 아주 절절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많이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그렇게도 일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하면서. 그 다음에 이건 다 아시죠? 뭐, 여기. 11시가 넘었네요? 저 이거 큰일 났네.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요거 화장품 이렇게 변했고요. 그 다음에 해모임도 있고, 요거는 이제 콘크리팅도 변하고, 취약도 증량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 고객 만족 제도가 있고, 0.19% 반품률, 이거 전부 다 아시는 거니까. 더 중요한 건 이제, 소비자 경영 인증 그거 받았고요. CCM 인증. 요거 공정거래위원회하고 소비자보호원에서 같이 해서 한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메인 게임인데, 메인 게임 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요거, 2021년도 애터미의 마케팅 전략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좀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이제 기존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는 모두 아시다시피 이제 제일 많이 대두되는 게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뭐 그런 11번가, 뭐 지마켓, 뭐 우리 그 카카오톡, 쿠팡 그런 거를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죠. 즉 소비자 그 어떤 업자들이 그쪽에 들어와서 다 몰려서 물건 내놓고 소비자는 거기서 여기저기 다 골라가면서 사고 또 물건이 좀 안 좋으면 반품도 제대로 못하고 그 AR, VR 그 저기를 할 때 나오지만은 온라인의 맹점이 뭐냐면 확인을 할 수가 없다 제품을 그런 이제 그 저기 저 체험이 부족하다 이제 그런 거를 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고 그 이제 신뢰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런 상태죠. 근데 이거는 우리 그 박항규 회장이 항상 이제 칠판을 쓰면서 얘기하시다시피 결국은 이 동네 어떤 그 상권을 갖다가 그 홈플러스나 대형 마트에서 전부 다 쏠려가지고 전부 다 이제 배가 아파가지고 회전율도 없는데 결국은 그거보다도 더 그 어떤 서민들의 모든 그 소비가 빨려 들어가는 게 사실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플랫폼 비즈니스는 진짜 거대한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진짜 공룡이에요, 공룡. 그 모든 게 몰리고 그 알리바바나 이런 카카오톡이나 아마존 그거 보면 아시죠? 아마존은 그 진짜 심지어는 버는 거를 전부 다 그 투자하는 그런 회사, 무서운 회사입니다. 무서운 회사. 우리나라 네이버도 진짜 녹색 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무섭게 성장을 하는데 전부 다 이쪽으로 돈이 모이지 풀리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제조업체나 소비자나 점점 더 가난해진다 이거죠. 기존의 플랫폼 비즈니스는. 그러니까 박 대표님이 항상 얘기하듯이 진짜 20대 80의 어떤 그 20%, 80%의 어떤 재산을 20%가 다 이제 소유하는 것처럼 2대 8의 파레토가 법칙이 항상 있었는데 파레토가 아니라 이 상태로 가면은 1대 99. 심지어는 이제 서울대 그 이경 교수 그 팀이 쓴 그 보고서에는 0.001대 99.997, 0.002는 아마 그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보면 사명감을 갖고 나는 이거를 하겠다. 이게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명감을 갖고 한다. 이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금 상태가 이런 상태로 항상 얘기하시죠. 이런 상태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울대 유기현 교수팀 미래도시 연구 보고서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2090년도에 사회 계급을 한번 본다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0.001%의 플랫폼을 소유한 사람이 그리고 또 0.002%의 그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람, 뭐 정치, 예체능, 스타 그런 사람들이 모든 부를 다 차지할 것이다. 나머지 99.997%의 프레카리아트, 조금 어려운 말이죠. 무상계급이라는 겁니다. 프로레타리아트하고 그다음에 프레카리오라는 그 이탈리아에서 나오는데 이 어원이 이제 라틴어겠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진짜 불안정한 그런 노동자라는 뜻이죠. 직접해서 본다면
근데 이 99.997 이것도 거의 AI 로봇과 싸워야 되는 그런 그 노동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그 전에 이제 미래 영화 같은 거 많이 보면 SF 영화 보면은 막 이상하게 주막 같은 데서 이상한 그 막 모이고 뭐 이상한 그 뱃머리도 하고 뭐 이상한 사자머리도 하고 그런 틈새 이제 사람들이 좀 그지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이유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표현하는 게 영화 감독들이 빠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애터미가 지향하는 플랫폼 비즈니스는 플랫폼의 다음 비즈니스, 포스트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칭합니다. 포스트 플랫폼 비즈니스인데 결국은 이런 허브 대 허브, 그러니까 허브를 서로 초연결로 연결하는 항상 얘기를 하죠. 초연결 허브 시스템, HSHS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하이퍼 커넥티드 허브 시스템. 그런 게 제가 이 애터미를 하다 보니까 몇 가지 단어만 딱 갖고 있으면 설명하기가 좀 괜찮겠더라고요. 그 HS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초연결사에 대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서로가 이제 허브가 되는 거니까 이 수입이 되니까 계속 붙죠. 그리고 어딜 떠나지를 않죠. 애터미는 여기를 갖다 플랫폼인데 개인 플랫폼은 계속 이렇게 뻗쳐나가는 거죠. 서로가 좋은 결국은 수익은 애터미도 물론 가져가지만 여기 있는 개인 플랫폼 업자 비즈니스 오너도 좀 더 수입을 갖다 분산해 가지고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형마트 소유주가 가져가는 그 수익을 애터미를 통해서 서민이 나누어 갖는 것처럼 플랫폼 독식의 플랫폼 그런 수익을 개인의 플랫폼을 가진 개인 플랫폼 사업자가 나눠 갖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특허를 내셨답니다. 특허를 단 2번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요게 이제 퍼스널 플랫폼 개념도예요. 뭐를 했냐면은 마케팅 컨텐츠에 대한 감수 장치 및 방법. 즉 요거를 위법을 했을 때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찾아내고 하느냐. 그거에 대한 방법 보고 그 다음에 퍼스널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폐쇄형 전자상거래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 근데 요거는 참 한경수 와자 대표님이시잖아요. 사장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같이 이제 특허를 냈다고 하셔요. 박한길, 한경수 특허권자 애터미 아자. 그다음 이것도 기술적으로 이제 학문적으로 다 이제 저를 받았죠. 이건 감수 장치 및 방법에 대해서 받은 겁니다. 그다음에 이 APP, 애터미 퍼스널 개인 플랫폼의 개념 자체가 개인들한테 아까 이제 방송에서 이렇게 보셨겠지만 개인들한테도 가질 수가 있겠느냐 플랫폼을. 근데 플랫폼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만든다는 건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네트워크 업체가 플랫폼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왜 플랫폼이 안 되냐면 일단 가격 경쟁력이 없어요. 일반 유통하고 상대를 해서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가격이라든가 어떤 수당을 위해서 이렇게 모여진 집단이기 때문에 물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보를 인터넷을 뒤져보면 그보다 좋은 물건, 그보다 싼 물건 많거든요. 경쟁력이 없다는 거죠. 애터미가 이렇게 항상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한테 받는 그런 가심비, 가성비에 대한 그런 어떤 제품들이 없다는 얘기죠. 그거는 이제 결국 그래서 아마 일반 네트워크는 서서히 아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의 개념 자체가 목표하는 바가 개발하게 된 동기가 나만의 콘텐츠를 알리고 쉽게 하겠다. 각자의 쇼핑몰을 운영하게 하겠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애터미는 거기서 뭐를 아니면 제품 소개 자료나 영상 자료, 제작, AR, VR, XR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겠고요. 항상 이제 현재에서도 하듯이 상품의 큐레이팅이라든가 물류, 회계, 구매, 그런 어떤 제반 업무를 다 전부 다 지원을 하겠죠. 여기서 애터미가 제일 크게 이번에 새로 대두돼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마 영상 제작이나 제품 소개 자료 이런 것들일 것 같아요.
이거는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많이 안 했는데, 작년서부터 이제 애텀에서 직접 이렇게 그 전문가 팀이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훨씬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제품이. 애텀이 그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의 개념을 이뤘습니다. 지금 이제 앞에 애터미 홈페이지나 애터미나 아자몰에 그 앞에 문이 있는 거나 내 문이 있는 거라는 개념을 두면 요 문 자체가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 문을 딱 열고 없어져 볼까요? 딱 없어지면은 이렇게 애터미 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아자몰도 나오고, 요런 개념으로 이제 하는데, 요거에 대한 좀 세부적인 거는 요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 APP를 만드는 제일 처음은 이제 블로그 영역. 그러니까 우리 네이버 블로거니 무슨 블로거니 뭐 많이 듣잖아요. 익숙한 단어죠. 블로그 자체가. 그런 식의 이제 개념이다 이거죠. 여기 자세히 한번 읽어볼게요. 블로그를 회원 개인이 직접 운영하면서 공간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각 개인의 아이디어와 운영 방법으로 운영하고, 회사는 특정 상품, 단어에 대한 과장 광고에 한해 마케팅을 제한하도록 설계 구현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전부 다가 그 특허를 받아놨으니까, 아마 이게 오픈됐을 때 얼마나 많은 이제 또 MD나 뭐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도용을 하겠어요. 물건도 그렇게 마구 내다 빠는데, 팔고 싸게 파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 이제 특허 감수할 수 있는 장치도 다 이제 개발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요거가, 이거, 잠깐만요. 오늘은 시간이 그러니까 개념만 잠깐 잡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구도가 이제 커뮤니티 영역이 있고 쇼핑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대화를 하고 자기 개인적인 것도 또 올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소통 중심 어플리케이션이고, 내가 직접 작성도 하고 다른 사람들 저 게시글도 보면서 진짜 이제 채팅도 여기서 하면서, 여기다가 이제 또 자기 개인 사진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도 올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쇼핑 영역은 또 뭐냐면 요 쇼핑 영역에 개인 영역에 아마 들어갈 겁니다. 자기가 이제 애터미에서 선호하는 제품들, 그것도 이제 별도로 딱 해주고, 우리가 항상 이제 또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이제, 물론 사람에 따라서 제품을 추천하지만, 항상 이제 요거를 하고 싶다. 그러는 아이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아마 헤모임이나 치약, 그 다음에 앱솔루트 그런 게 가장 많을 텐데, 그런 것도 올려놓을 수 있게 한답니다. 지금은 이제 한 450가지 정도가 되니까는. 근데 홍보 및 공유의 퍼스널화, 개인화를 한다는 얘기죠. 및 데이터 기반으로 추천 서비스와 베스트 상품 노출, 이런 것들은 이제 회사에서 해주는 영역이죠. 이걸 이제 세부적으로 본다면 PPO 영역이라고 봅니다. 커뮤니티 영역이죠. 자기 소유주의 이제 그런 이제 개인적인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소통 중심의 어플리케이션, 내가 직접 작성하고 다른 사용자들의 게시글도 보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한다 이거죠. 이제 이런 이제 지금 이제 임페리얼 분들은 이렇게 만들어 주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만들면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같이 쓰게 되는 경우가 되겠죠. 지금 여기 이제 이덕우 임페리얼, 박정수 임페리얼, 김문수 임페리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PPO 용역 이렇게 해서 하죠. 또 내만의 페이지를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사용자 페이지를 방문하고 상대의 게시물 확인 및 공유 기능을 더한 홍보 기능. 굉장히 센세이셔널할 것 같습니다. 이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게. 그래서 아마 애터미가 지금 이제 타겟으로 하는 게 이제 MZ세대라고 이제 20, 30대 층인데, 그 세대들이 이제 가심비에 의한 구입을 한답니다. 가심비 가성비에. 근데 그 장점이 뭐냐면 정보 파급력이 굉장히 커요. 그 세대들은. 굉장히 빨라요. 빨라. 근데 그 다음 세대들은 진짜 어린이들부터 이렇게 태블릿이나
핸드폰을 쥐고 사는 그런 친구들이니까는 아마 스마트폰 하나를 제대로 잘 다루면은 앉아서도 그 전 세계 이 소비자를 끌어모을 수 있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요새 가끔 이제 인스타라는 걸 자꾸 해보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인스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즉각적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그걸 많이 이용을 하죠. 그 회사도 지금 정책 그 회사가 나가는 방향을 보면 APP하고 그 세대를 갖다 타겟을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물론 이제 어떤 그 물건을 구매력 같은 거는 이제 저희 같이 이제 그 뭐 7080, 560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좀 약간 좀 힘들죠. 물건 고르는 것도 좀 까다롭고 그런 경우가 있고요. 요거가 이제 쇼핑 영역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홍삼진계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항상 선호하는 거 이렇게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또 들어갈 수도 있게 이렇게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런 PPS 영역, 이건 이제 개인 소통 공간이 되겠죠. 그 홍보 뭐 그다음에 공유 그렇게 해서 개인화를 시켜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추천 상품 이제 뭐를 이제 자꾸만 사다 보면 그 사람의 이제 선호도에 따라서 이렇게 추천하고 이제 그러는 기능을 갖는다는 얘기죠. 똑같은 게 계속 나오나요? 그다음에 기타로 이제 그 다양한 이런 정보 확인을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서 이제 그 하위 소비자도 다 파악을 할 수 있고 그때 이제 그 한경수 그 아자 대표가 그 전에 같이 일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쪽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요거는 이제 지금 이렇게 한 거는 대략대략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크게 신경 안 쓰고. 이런 이제 거부 시스템은 이제 개인화를 한다는 거고요. 요거 이제 요 APP를 할 수 있는 그 베이스가 요거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항상 애터미가 가장 자랑할 수 있는 이런 절대품질 절대가격, 그다음에 GSGS 정리약, 그다음에 이제 탁월한 그런 교육 시스템. 이 교육 시스템이 이제 새롭게 이제 많이 이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엑셀 같은 걸로 해서. 그다음에 글로벌 원마켓, 마그네틱 보드. 이 마그네틱 보드 시스템은 이제 수단 구조 그런 쪽으로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